자동기술심사와 인력을 결합한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분들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만 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콘텐츠를 올릴 때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들이 있고요. 게재가 된 이후에 걸러내주는 필터들이 있고요. 거기서도 100% 차단이 안 되는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운영자들이 사후 차단하는 방법, 유저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조치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카카오에서는 서비스를 오픈하고 또 콘텐츠가 게시되는 모든 영역에서 세이프 시스템이라는 저희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공개되는 그 영역에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요. 먼저 이미지 필터링, 그리고 텍스트 필터링, 그리고 그 외에도 불법 촬영물 시스템 등과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게시물이 작성되고 또 공개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작동이 되고, 또 혹시 그런 것들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365일 운영되는 저희 카카오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유해 정보들을 저희 또 운영자가 다 확인해서 유해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자동적으로 탐지하고 또 이를 제한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위반 게시물들이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기 전에 조치가 취해집니다. 저희가 유해 컨텐츠를 대처하는 가장 대표적인 판단 사례 예시는 저희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저희 대응책을 보면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행동 시그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나 머신러닝 등을 통해서 저희는 메타 데이터 및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시그널 조합을 통해서 특징들을 분석을 하고 또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보이는 계정들을 사전에 탐지하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 결과 몇 가지 이제 시그널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아동 착취물의 그 컨텐츠를 포함한 계정을 친구 추가하는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필 설명이 뭔가 암호화된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미성년자 그 계정에 프렌즈 신청을 하는 이런 계정 등은 아무래도 아동 성착취물의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뭔가 선제적으로 좀 더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아동 성착취물을 저희가 그런 N심에게 보고해서 저희가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신뢰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온 것이 바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입니다. 틱톡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컨텐츠 관리의 중심과 원칙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듯이 컨텐츠도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틱톡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안팎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 세계 어디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커뮤니티 규정을 가지고 있고 광고 규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 규정이나 커뮤니티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또 어떤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고 게시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또 이와 동시에 또 이게 고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한 저희가 그런 정책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수 커뮤니티도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 전문가들, 인권 전문가라든지, 정책 전문가라든지, 안전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유해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불법 정보로 또 규정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법률에 따른 유해 정보들을 제가 유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심의 규정들에서 또 금지하는 내용들을 저희 카카오 운영 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운영 정책을 통해서도 이용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외부 자문기구들 또 전문가들께 자문을 구해서 제가 정책들을 함께 또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련 유관부서가 논의를 통해서 상위에 올려서 의사결정 받는 프로세스가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러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센싱을 해서 유관부서가 논의를 통해서 상위 에스컬레이션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묶어서 정책이나 운영 가이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있고요. 이런 것들은 ESG 리포트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리스크관리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이사회 산하 기구의 정기적인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냐라는 부분들은 저희의 자율규제위원회가 이용자보호위원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구성된 이제 외부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피드백 받고 조언을 구하고, 동시에 타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해서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설명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자동심사 기술과 인력을 결합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댓글 또는 이제 악성 이용자가 나타나서 우회적인 전략으로 콘텐츠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틱톡은 즉시 이러한 콘텐츠를 인지할 경우 신속하게 유사한 콘텐츠를 취합하고 특징을 분석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기존의 심사 기준에 반영을 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 정보를 걸러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욕설이나 비속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단어들을 걸러내면 그 단어의 변형어들을 또 이용자들이 또 만들어서 또 다시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설들이 변형될 때마다 정확하게 이그젝트 매칭되는 것들을 걸러내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세이프봇이라는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이프봇은 단순히 그 욕설, 비속어 등과 일치되지 않더라도 문장의 맥락상 이게 유해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게 해서 걸르게 되는데, 또 문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더라도 또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회어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빠르게 이용자 신고를 통해서 캐치해내고 또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다양한 또 신조어들을 우리가 시스템에 다시 학습하고 반영해서 다음에 유사한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다시 또 그런 것들이 잘 필터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그 365일 운영되는 카카오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는 24시간 365일 직원들이 항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접수되는 유해한 콘텐츠들, 그리고 또 저희가 스스로 발견한 유해한 콘텐츠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파급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신속한 대처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사례가 쌓이고 데이터가 있는 것들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차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례가 되게 굉장히 적거나 사회적으로 아직 공통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적 필터링을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어뷰징이나 본인이 그러한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스팸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제 유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차단도 용이한 면이 있지만, 계정을 우회하는, 다른 데서 획득한 계정으로 우회하면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이 계정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80여 개의 국가 언어로 저희가 이 전문가와 또 비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 위반 게시물들을 감독하고 있고, 또 이런 저희가 제재를 취한 결과는 저희 당사의 투명성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컨텐츠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언급드렸듯이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세 번째는 안전, 그리고 네 번째는 진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엄성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옵니다. 저희가 이제 유해 컨텐츠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가치들이 충돌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안전에 관한 컨텐츠인 경우 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과 또 이런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뭔가 그 인식 제고에 대한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상충되는 가치를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과 또 이제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용자분들이 직접 신고하신 또 컨텐츠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용자분들이 한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이를 AI와 또 머신러닝 그리고 또 인적 검토를 통해서 이런 트렌드를 또 분석하게 되고요. 트렌드를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정책들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기술적 판단은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술적 조치를 취했을 때 그 게시물을 작성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나 클레임 또는 조치한 이유나 근거에 대한 사유 같은 것들을 저희 쪽이 문의 주시게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분석, 법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필터의 조치나 오조치나 또는 과조치에 우려는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기술 패턴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은 법리적 개념과 실제 그런 게시물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 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조율할 것이냐와 관련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인 검토를 하거나 외부 자문위원회 같은 곳에 이제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오늘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작성자분들에 대한 주의 안내 또는 이런 과정들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지 동시에 그런 것들 피해를 주장하신 분들께는 이것들을 우리가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 대한 이해, 소통, 반복적인 이제 설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완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예시로 좀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입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또 문제되는 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카카오 혼자서 그런 것들을 분류해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고 하는 키소라는 자율정책기구에 저희가 회원사로 가입을 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거의 한 1년, 2년 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사례들을 또 심의를 해가면서 그런 정책 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영하기까지 이렇게 카카오 혼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다른 또 인터넷 기업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정책을 결정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선거와 같은 시기에는 또 적용하는 정책이 다를 수가 있는데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가 함부로 운영 정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그 심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따름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또 저희가 보호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과 관련돼서 그 당사자분들이 네이버의 블로그나 카페들 등에 활동된 이력들이 있을 때 그러한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물들에 대한
조치 요구들이 올 때 이 부분들을 네이버가 조치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법리적 해석도 하고 내부적 디스커션과 외부 자문위원분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하긴 하지만 이 과정이 가장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협단체들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 어떤 게시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충돌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치하기 어려운 판단이 들 경우는 키서와 같은 외부 자문기구의 도움을 통해서 또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 방식들을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해 정보들이 또 양산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지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이런 카카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유해 정보들이 생겨날 때 카카오가 혼자서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또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그것에 맞는 자율규제 정책이 무엇일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운영 정책에 반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전문가들께 심의 요청을 해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심의 결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유해 정보들을 또 판단해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다른 회원사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해 가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더 고민해 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 규정이나 광고 규정이 글로벌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이제 각국의 시장별 특성이라든지 또 감수성을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수 상황이 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지역적 맥락을 좀 파악하기도 하고 또 그 각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저희가 조금 더 원만하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 기술 전문성과 또 시장 전문성을 갖춘 크로스 펑셔널 팀과 이제 협업을 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또한 정부 파트너와 또 현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채널을 또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성 컨텐츠를 또 담당 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채널 또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5년 하반기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지영 교수님의 UX 리서치 클래스와 협업하여 저희 한국의 스탑 NCI를 더 현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 대사를 선발하여 이 선발한 대사들이 타 대학교의 스탑 NCI를 보다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네이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사업자분들 그리고 일반 유저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사회상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바뀌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죠. 고객센터로부터 접수되는 민원, 외부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로부터 오는 요구, 문의 같은 것들을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로서 부담을 갖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적극적으로 듣고 만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같이 수렴해 가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저희도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그런 개선 방안들을 ESG 리포트나 요청한 시민단체 또는 유저분들한테 잘 안내드려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중호 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할 때 저희 카카오가 혼자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국립국어원 인권위원회 이런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고요. 실제 그런 정책들이 수립되면 카카오 운영 정책에 반영이 돼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운영 정책에 금지되는 콘텐츠들은 게시할 수 없도록 저희가 실제 서비스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오 발언이라 함은 혐오 표현 중에서도 폭력을 수반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콘텐츠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구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 원칙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에게도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고지를 하고 그리고 운영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가 좀 조심해 가자라는 취지의 캠페인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의 그 활동들을 외부에 오픈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하게 한 방법 중에는 퀴즈를 푸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반발,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퀴즈를 통해서 인식을 좀 개선해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분쟁성 글들을 자제하는 흐름을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런 퀴즈와 같은 캠페인 외에 게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 또 맥락적 이해를 시켜주는 활동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의지나 의도가 없이 작성된 게시물이 실제로는 그 화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한번 본인들이 작성한 글들 다시 돌아보고 수정하거나 또는 어떤 게시를 스스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느끼면서 저희도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은 예를 들면 정치, 사회, 시민단체 또 여러 가지 협단체들이나 이해관계자들부터 발생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것은 저희가 센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고객센터나 신고센터와에서 또 기사로 센싱이 되면 저희 이제 관리 부서로 모이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1차적인 검토를 통해서 논의를 하되 담당 부서의 논의만으로 뭔가 방향성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 정책, 그리고 PR과 같은 대외 접점에 있는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대응 옵션이 나오면 상위의 의사결정을 요청드려서 그 부분을 인지시켜 드리고 단계적 어프로치를 통해서 조금 더 완화되는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례들을 잘 쌓아서 정기적으로 묶어서 리뷰하고 그 리뷰를 통해서 정책이나 우리 대응 프로세스를 보완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카카오는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는 것도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콘텐츠 품질 관리를 하는 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만 이 콘텐츠 품질을 관리하려고 하면 사회적 변화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리뷰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저희에게 요청을 주시는 목소리를 귀찮거나 또는 피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적인 운영 기준이나 정책에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들을 투명하게 외부에 오픈하는 과정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이버가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 조금이나마 이제 기여하는 기업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카카오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 카카오 신고센터의 직원들이 24시간 365일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유효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께서도 이런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신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만 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자 개개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개개인의 이제 이용자분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인식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와 소통을 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